안녕하세요. 서양화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 이연희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엄마들은 아이 때문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잠도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시간 내기 힘든 건 알지만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있어야 다시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의 짬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림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못 그려도 괜찮고 전문가용 재료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창하게 앉아서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똑같이 그린 그림만 잘 그린 그림인 시대는 지났거든요. 미술을 정말 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컨셉슈얼 아트의 시대잖아요.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 아이디어나 과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에 담긴 나의 생각, 철학이 중요한 거고 생각을 미술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부들은 아이 물건에 돈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투자는 정말 어려워요. 심지어 나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조차 사치 아닌가 고민스러운데 돈까지 쓰는 건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재료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사한 것, 비싼 것 결국 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림을 그리겠다는 마음, 나를 위해 시간을 쓰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볼펜, 아이가 쓰던 크레파스, 돌돌이 색연필 또는 어린이 스케치북 같이 정말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만 있어도 벌써 그림 그리기에 반은 끝난 거예요. 전문가용은 나중에 하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을 때 사용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은 결코 돈이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니거든요. 그림 그릴 마음과 도구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잘 때 그림을 그리면 제일 좋지만 그냥 가스레인지에 물 끓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들 수성 쌓인 펜으로 주방 타일이나 냉장고 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를 보드마카로 따라 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종이에 볼펜으로 이리저리 마음 가는 대로 낙서도 해보고 핸드폰 액정 밝기를 최대치로 올린 다음에 종이 밑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사진을 따라 그려보기도 해요. 때로는 아이의 색칠 공부 책을 가져다가 제가 칠하기도 하고요. 애들 거가 싸고 또 두께도 얇아서 금방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인용 컬러링북보다는 어린이용이 더 좋더라고요. 저희 딸도 제가 칠한 페어리로 색칠 공부를 제일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색을 몇 개 골라서 스케치북 위에서 아래까지 선을 쭉쭉 색깔별로 그어만 봐도 멋진 작품이 나와요.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나를 표현하고 내 감정들을 담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속에만 담아두었던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는 방법이니까요. 끊임없는 육아와 가사로 삶에 지치고 또 시간에 쫓기는 엄마이지만 자투리 시간만이라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해주세요. 엄마도 놀아야 되고 엄마도 쉬어야 해요. 힘들고 바쁘고 또 멋진 재료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엄마의 휴식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퇴근하는 엄마, 사단법인 한국색연필협회 이사장 배영미입니다. 요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고리 아트 테라피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색은 온도, 무게, 맛, 시간의 흐름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색이 갖고 있는 의미와 특성, 에너지를 심리치료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컬러 테라피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림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긋고 채색을 하는 동안 종이 앞에서 나와 진지하게 만나보세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방전되어 있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드로잉 프로젝트 컬러로 충전하세요. 배터리가 34% 충전되었습니다. 입니다. 오늘 준비물은 색연필입니다. 오늘은 수채 색연필로 준비하였고요. 수채 색연필과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미스트 공병입니다. 댁에서 사용하시는 분무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다만 분무기는 물이 조금 굵게 떨어져서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우개, 그다음에 종이, 그리고 종이의 내면을 붙일 수 있는 종이 테이프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채 색연필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드로잉의 재료처럼도 사용하실 수 있고 수채화와 같은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채 색연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색연필마다 이렇게 분 모양이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아쿠아렐, 워터컬러라고 색연필 몸통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실 때에 유성과 수성을 구별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생각보다 힘겨운 집안일, 육아에 지친 어느 날 문득 다시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긴 시간 앉아서 그림을 그릴 여유가 없었고 생각 끝에 주방 벽에 종이를 붙여두었습니다. 물 끓기 전, 설거지 하기 전 또는 설거지 하고 나서 잠깐씩 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에너지가 샘솟고 생기가 도는 것처럼 너무 즐거웠습니다. 벽에 붙여두니까 지나다니면서 제 그림을 계속 보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지는 그림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지금의 새로운 직업을 찾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색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개나리꽃, 해바라기, 어린이, 태양 등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육아와 가사, 직장일에 지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나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선 연습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선 연습은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연습들이 쌓이면서 무의미했던 선들은 유의미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어제 연습하셨던 긴 선, 색연필을 돌리면서 사용하시는 선, 짧게 쓰는 선, 구불구불하게 쓰는 선, 자주자주 연습을 해두시고요. 오늘은 길이의 변화가 있는 선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짧게 시작하셔서 점점점 길어지셨다가 다시 점점점 작아지는 선들을 연습해 보세요. 조금 어려우시다면 반대로 모래시계처럼 긴 선으로 시작하셔서 점점 짧아지셨다가 다시 점점 길어지는 선으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길이가 다른 선들은 선이 만들어내는 면도 곡면이고 선이 채워지는 면을 뺀 나머지 면들도 곡면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채색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글동글동글하게 굴리는 선들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원의 크기를 달리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직선으로 채워지는 선들은 훨씬 면을 평면적이게 보이게 하고요.
동글동글하게 굴리면서 사용되는 선들은 마지막 결과물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모서리를 채색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가 에너지 충전을 시작한다 라고 계속 상상해 보면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으로 나무가 세워질 들판을 그려보겠습니다. 어제 연습하셨던 색연필을 살짝 돌리면서 굵기가 다르게 나오는 선들로 들판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무의 몸통이 되는 밑줄기를 먼저 그려줍니다. 생각보다 조금 날씬하게 그려두셔야 좋습니다. 가지는 모두 연결해 버리시면 잎을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드문드문 위치만 잡아줍니다. 앞서 연습한 길이가 다른 선을 사용하셔도 좋고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동그라미들로 나뭇잎을 대신하여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크고 작은 원을 그리시면서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고 에너지를 채워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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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스로에게 건네는 칭찬만큼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채워나갑니다. 동글동글 색연필을 돌리시면서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다음은 긴 직선들로 나무 뒤에 들판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네 모서리를 모두 다 종이 테이프로 고정해 두시면 물을 뿌리고 나서 종이가 울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조금 멀리에서 비가 내리듯이 천천히 물을 뿌려주세요. 조금 더 색들이 선명해지고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손으로 문질러 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색연필의 색감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젖은 종이에서 색연필 끝이 녹으면서 드로잉 재료처럼 건식 재료처럼 사용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진한 색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기가 마르는 동안 에너지를 채워줄 때를 생각하며 자유롭게 다른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하면 저는 개나리꽃이 가득 핀 길이 생각납니다. 새학기가 시작될 때처럼 여전히 바람은 쌀쌀하지만 햇볕은 따뜻하고 또 새학기가 시작될 때의 설레이는 느낌들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개나리꽃이 가득 핀 길을 그려보겠습니다. 복잡한 꽃잎들은 생략하고 잎이 가득한 것으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선 연습 중에 길이가 다르게 사용하셨던 선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완성하기 쉬워집니다.
색연필이 뭉툭해지셨을 때 쉼표를 찍듯이 외곽에 점을 찍어주시면 작은 잎들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정돈된 형태로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시면서 색연필을 도화지 위에서 자유롭게 끌고 다녀보세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그림이 완성됩니다. 밝고 명랑한 두세 개의 에너지를 통해 새로 시작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네, 이렇게 물기가 말랐습니다. 마르고 난 이후에도 채색이 가능하니까요. 좀 불안정하고 미숙해 보이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수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만들어 두었던 종이 액자에 그림을 바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풀칠을 한 번 더 해둘게요. 물이 닿으면서 종이가 아무래도 휘게 되는데요. 무거운 책들을 올려놓으시면 쫙 펴지실 수 있습니다. 벽에 붙여두시거나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그림을 바꿔 껴보세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십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셨나요? 드디어 캄캄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 나무에도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진한 초록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여름의 나무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되셨나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